43 모델링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면을 보시면은 U자 모양이 있고요. 그 앞쪽에 사각 블럭이 붙어 있고요. 3개의 홀이 파져 있는데요. U자 모양을 먼저 만든 뒤에 다음 작업들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육면체 형상에 대한 사이즈를 이쪽 사이즈 박스 핸들에 가서 사이즈 박스 편집창을 연 뒤에 전체 사이즈를 넣어줘야겠죠. 여기서는 전체 넓이가 120에 넓이 25, 높이 56에 해당하는 치수를 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런 이제 판넬이 만들어지겠죠. 그 다음 가운데 부분을 파내면 되겠죠. 이럴 때 정 가운데 부분을 파낼 때는 H 블럭을 아무데나 갖다 놓지 않고요. 면이라든가 선의 중심점에 정확하게 일치시켜서 놔야겠죠. 이때 초록색 점이 표시가 되어 있는데요. 이곳에 커서를 가져다 대시면은 녹색 점으로 바뀌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때 버튼을 떼줘야만 정확하게 중심점에 가서 형상이 만들어지도록 되어 있죠. 그 다음 이 형상은 양쪽으로 120 빼기 26 빼기 26만큼 더 길어져야 돼요. 자, 이럴 경우에는 첫 번째 핸들을 먼저 선택을 해주고요. 그 다음 키보드의 컨트롤 키를 눌러진 상태에서 맞은편 핸들을 선택을 해주게 되면은 양쪽의 핸들이 같이 선택되는 걸 볼 수가 있죠. 이때 더블 클릭 해주게 되면은 치수 값을 넣을 수 있는 창이 열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120 빼기 26 빼기 26이라는 값을 넣었을 때 양방향으로 중심을 기준으로 드러나는 걸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이제 아래쪽 방향의 핸들을 또다시 더블 클릭해서 도면과 같이 56-16만큼만 파이는 형상으로 만들어내면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U자 모양을 만들어 놨고요. 그 다음에 아래쪽 부분에 이제 블럭을 또다시 추가해서 이번엔 모서리의 중심에 놔주면 되죠. 이때 윗면은 이쪽 파인면의 윗면과 일치가 되어 있으면 되겠고요. 자, 바닥면은 이쪽 모서리와 일치가 되어 있으면 됩니다. 이때 1000분의 1mm라도 서로 면과 면이 일치가 안 되어 있으면 선이 나오도록 되어 있어요. 이런 식으로요. 그래서 이런 선들이 표시가 되어 있을 때는 다시 한번 면이라든가 선 또는 꼭지점에 일치를 시켜서 이런 모서리가 나타나지 않도록 수정을 해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이쪽 앞쪽 블럭에 대해서도 이쪽 방향과 이쪽 방향은 컨트롤 키를 이용해서 양방향으로 움직이도록 설정을 해놔야겠죠. 그 다음 치수 값을 입력을 하기 위해서 더블 클릭을 했습니다. 자, 여기는 44만큼만 치수가 주어지면 되겠고요. 그 다음 돌출된 거리는 이쪽 방향으로 전체가 56에서 25만큼만 더 길어지면 되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외곽을 모두 만들어 놨고요. 이제는 홀들을 뚫어 볼 거예요. 자, 우선 이쪽 아래쪽 홀에 대해서 먼저 뚫어 볼 건데요. 이 아래쪽 홀에 대한 위치는 이 모서리의 중심에서부터 안쪽으로 16만큼 떨어진 곳에 가 있습니다. 그러면 H 실린더를 모서리의 중심점에 가져다 놓고요. 그 다음 사이즈를 입력을 하는 방법을 사용해서 홀의 크기를 먼저 맞춰 놓을 수가 있죠. 그런데 현재 위치에서부터 16만큼만 이동하면 되죠. 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항상 이동을 할 때는 F10을 눌러 주거나 트라이블 아이콘을 클릭을 해서 트라이블 도구를 실행을 하셔야 합니다. 다음 이동하고자 하는 방향의 바깥쪽 핸들을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이용해서 트랙을 해주시면은 버튼을 뗐을 때 이동 명령으로 거리값을 입력을 하실 수가 있게 되어 있죠. 자, 위쪽 수직 방향에 대한 홀도 마찬가지입니다. H 실린더 가져다가 꼭심에 갖다 놓고 다음 파이 값을 입력한 뒤에 트라이블을 이용해서 원하는 방향으로 이동을 해주면 되겠죠. 이때는 아래쪽 방향으로 가면 되니까 아래쪽 방향을 향하고 있는 외곽 핸들을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이용해서 트랙을 해서 이동을 시켜주면 되겠죠. 여기는 56 빼기 44만큼만 이동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 홀은 반대쪽까지 가서 하나가 더 복사가 이루어져 있으면 되겠죠. 지금 도면에서는 95만큼 떨어진 곳에 복사가 이루어져 있으면 됩니다. 그래서 이동시키고자 하는, 아니, 복사하고자 하는 방향의 핸들을 또다시 이동하던 것처럼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이용해서 드래그를 해주시면은 똑같은 메뉴가 뜨겠죠. 이때 복사를 하기 때문에 반드시 링크 또는 복사와 같은 명령을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때 일반 복사 명령을 사용해서 특정한 위치에 맞게 카피를 해주게 되면은 형상이 한쪽만 수정이 일어나는 걸 볼 수가 있고 한쪽은 수정이 일어나지 않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새로 복사된 형상과 원본 형상이 동일한 수정이 일어나게 만들어 주실 거면은 복사를 하실 때 메뉴를 링크 또는 패턴 명령을 사용해서 복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일단 간단하게 링크 명령을 사용해서 복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를 95만큼 떨어진 곳에 더 복사를 하게 되는 거죠. 이때 복사된 형상을 클릭을 해주게 되면 서로 링크되어 있는 것들끼리는 이런 식으로 점선으로 하이라이트해서 보여주게 되어 있고요. 한쪽이 수정이 일어나면 다른 한쪽도 수정되는 형태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링크로 복사된 형상들은 선택을 하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 클릭을 해서 팝업 메뉴를 띄웠을 때 링크 해제 명령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서로 간에 링크를 끊어서 각각의 수정이 일어나도록 만들어 줄 수도 있죠. 자, 방금은 이 홀을 move copy 명령을 사용해서 복사를 해봤는데요. 만약 이게 거리값이 아닌 대칭 복사가 이루어져야 될 경우라면 트라이브를 이용한 미러 카피가 가능하겠죠. 보통 미러 카피를 할 때는 항상 중간 위치에 어떤 특정한 면이라든가 또는 선이 필요하죠. 그걸 대신하는 게 바로 트라이블입니다. 이때 트라이블의 중심점 위치를 대칭 위치에 중간 지점에 가져다 놓기 위해서는 기존 것처럼 move 명령을 사용해서 이동할 수도 있겠지만은 보통은 스냅을 이용해서 많이 이동을 하게 됩니다. 스냅을 이용한 이동 방법은 트라이블에 있는 정 가운데 있는 빨간색 점, 센터 핸들이라고 합니다. 이 센터 핸들을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클릭해 주면은 세 가지의 스냅 명령이 보이죠. 이때 점은 면이라든가 선, 모서리, 중심점 이러한 곳에 이제 임의적인 면들을 전부 다 선택할 수 있는 특정한 명령이고요. 그 다음에 중심점은 단지 원에 대한 또는 원통 면에 대한 중심을 찾아갈 때 사용하는 명령입니다. 다음 중간점으로는 모서리의 중심을 찾아가는 엣지 명령이라든가 또는 점에서 점 사이에 찾아가는 명령이라든가 또는 면과 면 사이에 찾아가는 명령들로 나눠져 있죠. 지금 같은 경우에는 또 중간점에 있는 엣지 명령으로 이런 모서리의 중심점을 찾아가도 되겠죠. 이때 형상이 같이 딸려오게 되면 복사가 불가능합니다. 반드시 키보드의 스페이스바를 한번 눌러준 뒤에 트라이브를 이렇게 비활성화 시켜 놓으셔야 돼요. 활성화된 상태, 비활성화된 상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비활성화된 상태에서는 트라이블의 이런 핸들이라든가 센터 핸들을 이용해서 움직일 때 트라이블의 위치와 홀의 위치가 달라지는 걸 볼 수가 있죠. 다시 말해 트라이블의 위치만 변경하고자 할 때 보통 비활성화를 시켜놓고 이동을 합니다. 지금같이 미러 카피하기 위해서는 항상 트라이블이 가운데 지점에 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비활성화를 먼저 시킨 뒤에 트라이블의 스냅 명령을 사용해서 원하는 위치에 맞게 갖다 놓는 거죠. 그리고 갖다 놨으면 다시 한번 스페이스바를 눌러서 활성화 시킨 뒤에 복사하고자 하는 방향의 안쪽에 짧은 핸들, 오리엔테이션 핸들입니다. 짧은 핸들을 복사하고자 하는 방향의 오리엔테이션 핸들 방향을 선택하여 마우스 오른쪽 버튼으로 클릭을 해주게 되면은 맨 밑에 미러가 있죠. 여기에도 복사와 링크가 있습니다. 가급적이면 항상 링크 카피를 해주시는 게 훨씬 더 작업에 있어서 이득이 될 수가 있죠. 아무래도 복사된 형상들은 함께 수정되는 경우도 많죠. 그래서 지금과 같이 링크 카피를 하는 경우가 많고요. 그 다음에 복사를 할 때 링크 카피를 한 것과 일반 카피를 한 것
것들은 이제 파일 사이즈 자체도 많이 차이가 납니다. 어떤 경우에는 10배가량 차이가 날 수도 있는 경우까지 발생을 하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복사를 하실 때 링크 카피를 이용해서 복사를 해주시는 게 파일 사이즈도 가볍게 해줄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죠.